유럽 최강국의 완벽한 몰락 독일 경제 위기의 모든 것. 2023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 최강국,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이 G7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0.3%. 2024년에도 마이너스 0.5%. 그리고 2025년 전후 최장기 침체의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80년간 세계 제조업을 지배해온 독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독일 최대 연구기관 한데스블라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전후 역사상 최대의 위기.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독일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 최강국의 완벽한 몰락,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충격적인 숫자들. 먼저 숫자로 보는 독일의 위기입니다. 2019년 대비 GDP 0% 성장.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2019년 4분기부터 2024년까지 무려 5년간 독일 경제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1% 성장했습니다. 유로존 평균도 5%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0%입니다. 제조업 PMI 40.6. 2024년 9월 기준 독일 제조업 PMI가 40.6을 기록했습니다. 50 이하면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인데 40.6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미얀마 다음으로 나쁜 수치입니다. 미얀마는 지금 내전 중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미얀마 바로 다음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 27개월 연속이라는 점입니다. 27개월 2년 3개월간 독일 제조업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 마이너스 30% 폭락. 2017년 560만 대, 2024년 400만 대 미만. 7년 만에 자동차 생산이 30% 급감했습니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BMW 세계를 지배하던 독일 자동차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실패. 2024년 기준 독일의 설비 투자는 여전히 2019년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기업들이 독일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제조업 기업의 40%가 국내 투자 축소 계획. 10개 기업 중 4개가 독일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탈산업화. 독일이 제조업 국가에서 서비스업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자리 학살. 폭스바겐 3만 5천 명 감축. 독일 전체 일자리의 25%. 보쉬 1만 3천 명 감축. 아우디 7,500명 감축. 메르세데스 수천 명 감축 예정. GF, 포드, 포르쉐 모두 대규모 구조 조정.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만 1년간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골드먼색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야리스테는 말합니다. 독일은 2025년 0.3% 성장에 그칠 것입니다. 이는 유로존 평균 0.8%, 영국 1.2%보다 훨씬 낮습니다. IFO 연구소 소장 클레멘스 푸에스트는 경고합니다. 독일 경제는 점점 더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이체 분데스방크 총재 요아힘 나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경제는 지속적인 역풍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니라 독일 경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2부 에너지 위기, 러시아 가스의 덫. 독일 경제 붕괴의 첫 번째 원인 에너지 위기입니다. 2021년 독일의 천연가스 수입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 55%. 독일 산업용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특히 독일은 유럽 최대의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 국가입니다. 화학산업, BASF 같은 세계 최대 기업들, 철강산업, 자동차 부품 제조, 유리, 시멘트, 비료, 모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렴한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독일의 에너지 공급이 끊겼습니다. 노드스트림 1 파이프라인 정지.
노드스트림 2 프로젝트 연구 중단. 가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미국의 4배, 중국의 4배.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 경쟁사보다 에너지 비용을 4배나 더 내야 합니다.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세계 최대 화학 기업 BASF. 독일 제조업의 상징. 2022년 러시아 제재로 인한 추가 에너지 비용 32억 유로. 결과 2,600명 해고. 플라스틱 화학 공장 폐쇄. 암모니아 공장 2개 폐쇄. 생산시설을 독일 밖으로 이전. 중국에 100억 유로 투자. 새 공장 건설. BAS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과도한 규제, 높은 생산 비용,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더 이상 독일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독일 최대 기업이 독일을 떠나고 있습니다. 독일은 대안을 찾았습니까? LNG 수입 시설을 긴급 건설했습니다. 세계의 LNG 터미널이 운영 중. 2025년까지 LNG 수입 용량 37bcm 퍼년 목표.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LNG는 파이프라인 가스보다 훨씬 비쌉니다. 2025년 현재 독일의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2배 수준입니다. RWE 독일 최대 전력회사 CEO의 경고.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상당하고 구조적인 수요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은 있겠지만 영구적인 손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영구적인 손상. 독일의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은 2022년 말 마지막 남은 원전 3기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그린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끊긴 바로 그 시기에 원전까지 끈 겁니다. 결과 석탄 발전으로 회귀. 아이러니하게도 친환경을 외치던 독일이 석탄을 다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석탄은 첫째, 환경 오염이 심하고, 둘째, 탄소 배출권 비용이 높고, 셋째, 라인강 수위 저하로 운송 비용도 폭등. 에너지 위기가 독일 제조업의 뼈대를 부러뜨렸습니다. 3부 자동차 산업의 몰락. 독일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 GDP의 6%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 이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충격. 2024년 9월 10일. 폭스바겐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독일 내 공장 1개에서 2개 폐쇄 검토. 3만 5천 명 감축. 2030년까지. 볼프스부르크 본사에서만 1만 5천 명 감축.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단 한 번도 공장을 닫은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87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폭스바겐 브랜드의 영업이익률 2.3%, BMW는 8% 이상, 메르세데스는 6% 이상, 경쟁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왜 무너지는가? 3가지 이유. 첫째, 인건비 폭탄. 독일 자동차 산업 시간당 인건비 59유로에서 62유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47유로, 스페인 29유로, 이탈리아 33유로, 포르투갈 20유로. 독일 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 비용으로 스페인에서는 2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노동 규제가 극도로 엄격합니다. 해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연근무 노조가 반대합니다. 주 52시간 이미 지켜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둘째, 전기차 전환 실패. 폭스바겐은 전기차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ID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8.3%. 반면 중국 BYD는 41% 성장하며 유럽 시장 장악. 테슬라는 여전히 독일보다 앞서 있음. 왜 독일 전기차가 안 팔릴까요? 첫 번째, 가격 경쟁력 부족. 중국 전기차보다 30%에서 40% 비쌈. 정부 보조금도 2024년 중단. 두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실패. 폭스바겐 자회사 카리아드의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 ID 시리즈의 소프트웨어 문제 지속. 테슬라와 중국 차는 달리는 스마트폰인데 독일 차는 여전히 기계.
세 번째, 충전 인프라 부족. 독일의 충전소 부족. 고객들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임. 셋째, 중국 시장의 붕괴. 폭스바겐 매출의 40%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메르세데스, BMW도 중국 의존도가 30% 이상입니다. 그런데 2023년 중국 합작법인 수익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 2024년 예상 추가 마이너스 40% 하락, 15억에서 20억 유로로 감소. 왜 중국에서 안 팔릴까요? 중국 브랜드의 부상. BYD 유럽 판매 252% 증장. 니오, 샤오펑, 리오토.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독일 차를 사지 않습니다. 왜 비싼 독일 차를 사? 우리 차가 더 좋은데? 중국 전기차는 가격이 30%에서 40% 저렴. 첨단 소프트웨어와 AI 기능 탑재. 배터리 기술 우위. 자율주행 기능 우수. 독일 자동차가 중국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 20%에서 30%. 일부 폭스바겐 공장의 가동률이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회사 전체로는 3분의 2 수준입니다. 2019년에 비해 200만 대를 적게 생산하는데 직원 수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막대한 고정비 부담. 공장은 비어 있는데 직원들 급여는 계속 나갑니다. 이러니 영업이익률이 2.3%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동차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품 공급사들의 연쇄도산. 독일에는 수천 개의 중소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더기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개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도미노 효과. 부품사 파산, 자동차 생산 중단, 추가 부품사 파산, 경제 전체 위축. 독일 상공회의소 회장의 경고. 탈산업화의 징후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4년 테슬라가 아우디를 제쳤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량이 아우디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기업이 100년 독일 명품 브랜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어디에 유럽 공장을 지었습니까?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독일 땅에서 만든 테슬라가 독일 차를 이기고 있습니다. 사부 중국의 덫 의존에서 종속으로. 20년 전 독일과 중국은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독일은 중국에게 첨단 기계, 고급 자동차, 화학 제품, 엔지니어링 노하우. 중국은 독일에게 저렴한 노동력, 거대한 시장, 부품 공급. 윈윈이었습니다. 독일 대중국 수출 2009년 520억 유로에서 2021년 1230억 유로. 12년간 2.4배 성장했습니다. 독일 GDP의 3% 이상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나왔습니다. 45만 개의 독일 일자리가 중국 수요에 의존했습니다. 2015년 판이 바뀌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2015년 중국이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표 2025년까지 첨단 제조업 강국되기. 어떤 산업? 자동차, 특히 전기차, 로봇공학, 항공우주, 반도체, 정밀기계. 보셨습니까? 이건 독일이 강한 산업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중국이 독일의 전략을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독일 기업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을 리 없어. 하지만 2024년 역전. 독일 대중국 무역 770억 유로 적자. 2024년. 독일이 중국으로부터 수입 2080억 유로. 독일이 중국에 수출 980억 유로. 2020년만 해도 독일은 중국과 거의 균형 무역을 했습니다. 수출 1100억 유로. 수입 1050억 유로. 그런데 4년 만에 중국 수입은 2배로 폭증. 독일 수출은 10% 감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중국이 가치 사슬을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저급 제품을 만들어서 독일에 수출. 독일이 이를 가공해서 고급 제품으로 다시 수출. 지금은 중국이 직접 고급 제품을 만듦. 중국 제품이 독일 시장을 잠식.
기계, 전자장비 시장 점유율. 중국 20%로 상승. 독일 10%로 하락. 2024년 독일 역사상 첫 자본제 무역 적자. 자본제. 기계, 공작기계, 산업장비. 독일 산업의 상징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독일이 수입하는 중국산 기계가 독일이 수출하는 기계보다 많아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국이 이제 독일보다 나은 기계를 만듭니다. 독일의 대중국 자동차 부품 수입 2021년 대비 마이너스 22%. 왜 줄었을까요? 독일 차가 중국에서 안 팔리니까 부품을 덜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 산업의 43%가 중국산 핵심 부품에 의존. 독일 제조사 설문조사 81%가 중국 부품을 대체하기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 하지만 60%는 중국 의존도를 줄일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왜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중국의 인질이 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2024년 상반기 독일의 대중국 직접 투자 73억 유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폭스바겐, 해페이에 25억 유로 투자. BMW 선양 공장에 28억 유로 투자. BASF 중국에 100억 유로 신규 공장. 독일 정부는 디리스킹, 위험 감소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기업들은 더 깊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요? 중국을 포기하면 당장 망하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 매출의 40%가 중국. BMW와 메르세데스도 30% 이상. 중국에서 철수하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제2차 차이나 쇼크. 미국 MIT 경제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 제2차 차이나 쇼크가 온다. 2000년대 초 미국이 겪은 차이나 쇼크. 저가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을 잠식. 100만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 소멸. 하지만 당시는 저급 제품이었습니다. 지금 독일이 직면한 제2차 차이나 쇼크는 고급 제조업의 쇼크입니다. 중국이 아이폰 수준의 스마트폰,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 배터리, 독일을 압도하는 솔라 패널, 에어버스와 경쟁하는 항공기,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모두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이 100년간 지배하던 시장에서 중국이 독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무역 흑자 GDP의 10%. 참고로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초기에 달성한 최고 무역 흑자가 GDP의 6%였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때보다 더 큰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수출 물량 기준 플러스 12% 이상. 글로벌 무역 증가율 플러스 3%. 중국의 수출이 전 세계 무역 성장의 4배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독일입니다. 독일의 자본재, 내구재 수출 2024년 감소. 오부 구조적 문제들. 에너지, 자동차, 중국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 경제의 뼈대 자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관료주의. BASF가 독일을 떠난 이유. 지나치게 관료적인 인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높은 생산 비용. 독일에서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면 수백 가지 서류, 수십 개 기관의 승인, 수개월에서 수년의 대기.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몇 주면 끝날 일이 독일에서는 몇 년이 걸립니다. 도이체반 독일철도. 독일 국영철도 회사. 2024년 물류자회사 쉔커를 덴마크 DSV에 140억 유로에 매각. 왜요? 도이체반이 파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운영 비효율, 잦은 지연, 노후화된 인프라. 독일의 자랑이던 철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로, 다리, 전력망. 독일 인프라 대부분이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건설됐습니다. 50년에서 60년이 지났습니다. 재투자가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재정 헌법, 부채 브레이크. 독일 헌법은 재정 적자를 GDP의 0.35%로 제한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재정 규칙입니다.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하고 싶어도 헌법이 막습니다. 2023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600억 유로 기후 펀드를 위헌 판결했습니다.
결과 긴축. 경기 침체 와중에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 명의 연금 수령자당 2명의 근로자.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연금 수령자 1명당 근로자 2명, 10년 후 1.5명으로 감소 예상. 연금, 의료, 복지 비용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젊은 노동력은 부족하고 노인 복지 비용은 늘어나고 독일의 사회복지 비용, 유럽 최고 수준. 시간당 노동 비용 59유로에서 62유로의 상당 부분이 사회보장 비용입니다.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독일 연립정부 붕괴. 2025년 2월 조기 총선. 새 정부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기독민주당과 3인당 연립. 메르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1조 달러 인프라 및 국방 투자 계획. 하지만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재정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독일 정치는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EU산 자동차에 15% 관세. 원래는 2.5%였습니다. 폭스바겐이 보고했습니다. 2025년 1분기 영업이익 37% 감소. 미국 관세가 핵심 요인. 골드먼색스 경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긴장이 독일에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독일은 매우 개방된 경제이고 산업 활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트럼프 임기 2018년에서 2019년에도 독일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임기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부 한국에 주는 교훈. 여기서 한국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첫째, 제조업 중심 경제. 독일 GDP의 20%, 한국 GDP의 25% 이상. 둘째, 수출 의존도. 독일 GDP의 42%, 한국 GDP의 40% 이상. 셋째, 중국 의존도. 독일 수출의 큰 부분이 중국,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 넷째, 자동차와 반도체. 독일 자동차 산업, 한국 자동차 플러스 반도체 산업. 다섯째, 에너지 수입국. 두 나라 모두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 여섯째, 저출산 고령화. 독일 세계 최고령 국가 중 하나. 한국 OECD 최저 출산율 0.7명대. 일곱째, 강한 노조. 독일 IG 메톨 200만 명. 한국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이 주목해야 할 것. 첫째, 에너지 안보.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다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 거의 100%, 원유 수입 의존도 100%. 한국도 에너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둘째, 중국 의존도. 독일 기업들이 중국에 더 깊이 투자하는 동안 중국 기업들이 독일을 추월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 조선, 중국이 추격. 배터리, 중국 CATL이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중국 BOE가 추월. 철강, 중국이 압도. 화학, 중국이 추격. 한국도 제2차 차이나 쇼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제조업 경쟁력. 독일의 시간당 인건비 59유로에서 62유로. 한국의 제조업 임금도 빠르게 상승 중. 하지만 생산성은, 혁신은, 소프트웨어 역량은, 전기차 전환에서 독일이 중국에 밀렸듯이 한국도 위험합니다. 넷째, 인구 위기. 독일 한 명의 연금 수령자당 2명의 근로자. 한국 2050년이면 더 심각할 전망. 한국의 복지 비용 폭증은 독일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다를 수 있는가? 독일의 실수를 한국은 피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국의 장점. 첫째, 더 빠른 혁신 속도. 한국 기업들이 독일보다 빠르게 움직임. 삼성, LG, 현대의 전기차, 배터리 투자. 둘째, 반도체 우위. 삼성,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AI 시대의 필수적. 셋째, 더 유연한 재정 정책. 독일처럼 엄격한 재정 헌법이 없음.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한국의 약점. 첫째, 더 극심한 저출산. 출산율 0.7명대. 독일보다 훨씬 심각. 둘째, 북한 리스크. 독일에 없는 지정학적 불안정. 셋째, 재벌 중심 경제. 10대 재벌이 GDP의 대부분 차지. 리스크가 집중됨. 결론, 독일의 교훈. 독일의 몰락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에너지 안보는 경제 안보다. 단일 공급원에 의존하지 마라. 둘째, 중국과의 관계는 신중하게. 협력은 하되 종속되지 마라. 셋째, 제조업 혁신을 멈추지 마라.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순간 추월당한다. 넷째, 구조개혁을 미루지 마라. 인구, 복지, 규제 문제를 알면서 방치하면 독일처럼 된다. 다섯째,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위기를 인정하고 개혁하는 용기. 80년간 세계를 지배하던 유럽 최강국 독일. 지금 전후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에너지 위기, 자동차 산업 붕괴, 중국의 추월, 구조적 경직성.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독일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독일은 1945년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1990년대 유럽의 병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은 구조적 전환의 실패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입니다. 독일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거의 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